잘못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 이재명 그 대통령이 지지율이 뭐 60%에서 지금 55%까지 떨어진 것은 부동산 정책 때문에 이렇다. 그 문재인 정부 때하고 다를 게 뭐 있냐 지금 그거죠. 아주 경제 2026년도 똘똘한 한 채도 끝. 지선 이후 부동산 세제 오래 산 집 중심으로 재편되나. 오래 산 사람도 갖다가 이제 뭐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6.3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강남 한강벨트가 전부 다 오세훈을 찍었는데 강남 3구는 물론이고 한강벨트 주변에 있는 건 강북 강남 할 것 없이 전부 다 오세훈을 찍었어요. 6.3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보유세 개편을 검토하면서 부동산 세제의 무게도 중심도 똘똘한 한 채에서 오래 산 집 한 채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처럼 46년 동안 평생을 한 집에서 살아온 사람이면 부동산 투기를 안 했다는 거죠. 뭐 2배, 3배 줄 테 아파트 진다, 단독 걸어서 아파트 진다, 뭐 2배, 3배 준다 해도 우리는 그런 거 안 했어요.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집인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부모한테 받은 유산으로 산 집이기 때문에 그것을 살다가 자식 남겨주고 싶었죠. 그게 지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주신 유산으로 산 거니까 자식한테 넘겨주고 싶으니까 그걸 못 파는 거죠. 그게. 근데 지금 오늘 보세요. 그때 당시에 옛날에 40년 50년 전에는 부동산 투기가 뭐 난리니까 뭐 집을 여러 채 가지고 뭐 폭등하면은 그것 가지고 고급 사치 뭐 명품 사고 다 이렇게 사치 속에 쓰고 살았지만 집 한 채 가지고 투자 안 하고 그냥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에 휘말리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2, 3년 지나면 막 투기하고 막 이쪽 팔았다 저쪽 잘 튀는 집에 사고 막 이런 짓을 많이 했는데 그냥 그런 건데 흔들리지 않고 주거 개념으로 계속 사는 사람을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뭐 지금 뭐 집 한 채 가진 사람한테도 특별 보유세 다 없애버린다잖아 지금. 정부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보유세 개편을 검토하면서 부동산 세제 무게 중심도 똘똘한 한 채에서 오래 산 한 채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심이 나온다. 오래 산 사람도 다 죽이겠다는 소리죠. 한 채 가지고. 이재명 후보 시절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무슨 뭐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가 그 주인이 죽으면은 열심히 해서 세금 내면서 열심히 해서 돈 모아서 집 샀다가 그 집이 또 사는 동안에 세금 다 내고 재산세, 상수세, 취득세 다 내고 죽을 때는 또 그 집 팔아서 세금으로 다 없어진다는 게 너무 잔혹하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두겠다 해서 이재명 찍은 사람 많잖아요. 근데 딱 손바닥을 뒤지면서 집 한 채도 뭐 올해 그 전에 올해 갖고 있는 사람 부동산 투기를 안 했기 때문에 올해 그 보유 오래 산 만큼의 이게 세제 혜택을 했는데 이거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낡은 집이든 뭐 새 집이든 할 것 없이 지금 집 한 채도 갖고 죽이지 않는데 집 한 채 있는 사람을 죽이면 그다음 누굴 위해서 이 정부가 존재하냐 이거예요. 내가 국민의힘당을 갖다 공격하지만 이 민주당도 잘못된 건 공격해요. 1가구 1주택을 국가의 주택 정책에서 거기서부터 적으로 생각한다면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이냐는 거예요. 국민들이 집 한 채 가진 사람까지 오래 갖고 있었다 해서 거기서 대한 혜택을 없애버리고 이 짓을 한다면 누가 갖다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겠습니까? 아무리 일을 잘해도 뭐 문재인 정부 때 그 코로나가 그 난리를 칠 때 문재인 정부 때 엄청 일을 잘했어요. 그럼에도 왜 윤석열을 찍었냐면은 부동산 정책 때문에 그래요. 당장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를 슬기롭게 잘 넘기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많이 이루었고 안정되게 세계 국가적인 위상도 올렸지만 강남 죽이기에다가 집 한 채 가진 사람한테 세금을 엄청 물리고 없던 세금도 물려서 갖다가 빚을 내서 세금을 내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다 갖다가 공격하는 거죠. 다 안 찍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우리는 평생 그 집 한 채 가지고 46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다 노인들이 85세 먹은 노인이 어디서 돈을 벌어서 난 자식들이 내주던 의료보험도
집값을 저들이 올려 쳐놓고는 그것을 가지고 무슨 뭔세니 뭐시니 7~8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건물세 토지세에서 1년에 2차례만 나오면 많은데 이번 건 6~7개 무슨 뭔세 뭐 종합소득세 뭔세 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나오고 의료보험까지 나오는데 달달이 의료보험이 나오는데 그것도 기가 막힐 일이죠. 아,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갖다가 세금 깎아주고 의료보험을 너무 많이 받아간 것은 다시 돌려주고 뭐 저 의료보험을 평생 안 내놓고 자식이 갖다가 의료보험비 내던 거 그거 그걸 우리는 무료보험 없이 지냈는데 난데없이 의료보험비를 달달이 내는데 지금은 절반값으로 한 20만 원 가까이 내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40만 원 정도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내년에 40만 원 가까이 내야 될 돈을 이것을 전부 줄여서 18만 몇천 원, 19만 원 정도 나오던 것이 12만, 13만 원으로 줄여주더라고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그리고 내년에 2배로 40만 원 가까이 나올 것을 안 올리는 거죠.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것도 100만 원 단위가 더 깎아준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같이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이 평생 집 한 채 가지고 46년을 부동산 투기 안 하고 살았는데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이것이 정부지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안정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뭔 세금이 붙어서 뭘 갖다 내야 되고 뭐 집 한 채 가져도 막 흔들거리고 이런 것은 정치는 잘한 정치가 아니에요. 내가 뭐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해도 되겠다 잘한다 그렇지만 이 부동산 집 한 채 가진 사람까지 그러면 집 한 채 안 가지고 그럼 뭘 어쩌라고 달달이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집을 바꿔요. 그러면 장기 주택 한 사람한테도 뭐 세제 부동산 투기 안 해서 장기 했던 사람도 이걸 갚아준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집을 뭐 투기성이 높은 대로 집 팔고 저리 가고 뭐 저쪽이 띄우면 또 저쪽으로 가고 막 팔고 난리를 치지 않고 그대로 뿌리 내리고 그것을 부모님한테 받은 유산으로 한 거니까 그걸 내가 살고 그다음 자식한테 넘겨줄 생각으로 그대로 뿌리 받고 있는데 그것을 무슨 그것도 없앤다 하니까 그럼 어쩌란 소리입니까? 티를 나를 국민의힘당도 욕하고 민주당도 욕하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국민의힘당이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한동훈이를 밀어줬지만 장동영이는 욕하죠. 국민당을 말아보니까. 그렇지만 평생을 내가 호남 사람으로서 50년 가까이 서울서 살았죠. 서울서 학교 다 다니고. 그리고 지금 완도로 기촌에 왔지만 여기서 태어났죠. 이 전남에서. 그렇지만 문재인 김대중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호남 지지자였지만 그들도 잘못했을 때는 엄청 내가 난도질했죠. 문재인 정부 때도 잘못한 건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어요. 국민의힘당에. 왜냐하면은 거대 여당 옛날에 5.18 일어나고 이럴 때는 참 광주가 너무 상처받고 이러니까 이쪽을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오히려 부산이 지금 힘이 없고 많이 저기 침체돼 있으니까 이쪽 국민의힘당을 편을 들어준 거 우리는 거대 민주당이 갖다 독재를 쓰고 이러니까 이거 저기 제1야당인 국민의힘당을 좀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이 잘 되길 바란 거죠. 근데 우리가 죽어라고 국민의힘당 갖다 지지해 놓으니까 장동혁이가 지 자신의 더운바 찬바 가릴 것 없이 똘똘 뭉쳐야 되는데 지 자신의 정적을 갖다 제거한다고 한동훈을 갖다 제명시켜버리고 그게 같은 김정혁을 제명시켜버리고 배현진을 갖다 징계하고 이런 짓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세훈이 서울시장을 다시 다시 선거를 해야 된다는 이런 미친 짓을 하니까 국민의힘당에는 이건 암적 존재다. 장동혁이 가는 데는 전부 선거가 떨어져 지지했던 거. 박민식이가 장동혁 오기 전에 26%고 한동훈이가 25% 3위였어요. 한동훈이가. 장동혁이 가서 뭐 으쌰으쌰 해주고 우리 국민의힘당에서 무소속 나와 한동훈이 편을 들면 니들 다 징계할 거야. 이래놓으니까 26% 있던 박민식이가 장동혁이 지나간 데는 전부 17% 떨어지고 한동훈이가 33% 올라가고 마지막 42%로 당선된 겁니다. 그때 당시 39% 하정우가 있는데 민주당 하정우를 공격하지 않고 한동훈이를 잡아먹으려고 온 거예요. 오늘 이제 일단 부동산 정책인데
7일 부동산 얻겠 다면 오는 7월 재정경제부와 세제 개편 발표를 앞두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장특권 개편과 보유세 강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보유세를 집 한 채 오래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세금 많이 물린다는 거예요. 1가구 1주택에 오래 갖고 있는 사람은 한다는 건 늙은 사람 죽이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늙은 사람은 갖다가 85세면 살 날이 벌써 10년도 안 남았는데 이런 사람들 집 뺏고 세금 올려내가지고 갖다가 어디다가 국고에다 쳐놓으려고 그러나? 국고에다 쳐놓으면 그래도 그거 고맙지요. 국가는 텅텅 비어갖고 빚으로 져 있는 상태에서 장기 보유했던 것은 늙은 사람들 집이에요. 전부 80, 90 먹은 사람들, 7, 80 먹은 사람들 거. 향후 세제 핵심 기준이 주택 보유 기간보다 실제 거주 여부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같이 46년 가지고 있으면서 10년 전에 이렇게 완도로 기촌한 사람이면 그럼 다시 서울로 가야 되겠네. 안 그래도 내 지금 서울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완도 같은 데는 점점 사람이 죽어 나가서 비어 있어요. 빈집이 많아요. 그러면 서울 사람들이 와서 여기 와서 세컨드 하우스처럼 살면서 집은 보유하고 있으면 일가구 20든 그냥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다시 서울로 불러들이는 것이 되죠. 여기서 2,300평, 그 전에 우리가 이게 12년 전에 이사 올 때는 여기는 농사를 짓자는 그냥 풀이 그냥 침낭풀이 넘겨있던 땅이었어요. 그 전 사람은 땅만 사서 놔두고 자기가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인데 우리는 100년 된 농가주택에 들어와서는 전부 칡뿌리 끄어내고 돌을 다 파대고 해서 농사를 지금 2,300평은 농사를 지어서 자급자족하고 자식도 보내고 이웃에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지금 곡식 지어서.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현진 무소속 의원은 지난 4월 실제 거주기간에 비례 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화 이른바 실거주 중심 장기보유 특별 공제 개편을 대표를 발의했다. 그러니까 이제 농사 짓고 이렇게 지방에 내려와서 빈집 갖다가 이렇게 수리도 안 하고 지금 농가주택이 이게 100년 된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뭐 수입이 없는 노인들한테다가 뭐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개정하는 보유기간에 부여되는 공제 비중을 줄이고 실제 거주기간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로 몰리지 않은 거예요. 서울에 집이 있는데 지방에 내려온 사람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1세대 1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최대 40% 공제를 적용받아 최대 80%까지 양도 차익을 공제받을 수 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부모가 남겨준 유산으로 산 집이니까 자식한테 넘겨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 고조 할머니 이 땅이 그것이 우리 아버지까지 와서는 우리까지 내려왔어요. 고조 할머니 거기에는 연료비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조상이 내려준 땅이 그것의 일부가 바로 지금 우리 서울에 있는 집이죠. 고조 증조 또 우리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유복자로 우리 아버지 태어났으니까 우리 아버지 그다음 나는 우리 자식들까지 그것이 넘어가기를 원해요.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부동산 세제 무게 중심이 똘똘한 한 채에서 오래 산 한 채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에는 여러 주택을 정리하고 1주택으로 압축하는 전략이 절세의 대표 공식을 통했지만 앞으로는 주택 수보다 실제 거주 이력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거주하다 보니까 전세난이 일어난 거예요. 세입자한테 우리같이 세를 줬는데 내 가면 다 내쫓아내지. 가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장특권 개편 논의의 배경에는 형평성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서울 핵심 지역의 초고가 주택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가 지방 여러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보다 더 큰 세제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지 말고 서울의 고가 주택이든지 뭐 저가 주택이든지 집 한 채라는 개념이 147채가 뭐 고가인지 저가인지 모르지만 여러 사람이 지니한 집을 한 사람이 147채를 가지고 세제 혜택을 받는 것보다는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46년 전에 뭐 강남에다 집을 단독주택을
사가지고는 지금까지 갖고 있는데 그것이 뭐 물론 그때 당시도 강남은 조금 강북보다 비싸긴 했죠. 그쪽으로 이제 지하철이 나고 뭐 해서 그것이 이제 뭐 땅값이 뛰고 뭐 어쩌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 해서 85세 든 노인이 그 집을 팔라고 강북으로 가거나 뭐 저기 축소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세금에 이제 시달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국가는 85세 먹은 노인 거 집 뺏겠다고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장기 보유 가진 사람 27년까지 집 팔으라 이 짓거리거든. 우리가 문재인을 지지하고 문재인 정부 잘했다 하면서도 왜 문재인을 안 찍었냐. 문재인 정부가 왜 계속 그것을 못했느냐. 부동산 강남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다만 장특공 개편안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장특공은 원래 투기 억제 수단이 아니라 장기간 자산 보유 과정에 발생하는 물가 상승과 명목가치 증가를 고려해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에 도입된 제도다. 이에 따라 실거주 욕구를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오히려 거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도 변수다. 장특공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실거주에 나설 경우 임대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집을 산 사람 무조건 거주해야 된다 하니까 지금 임대 매물이 없어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이 거주해야 된다라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 농가주택 비어있는 농가주택 100년 된 농가주택을 들어와서 도배만 하고 살았는데 이거 비워놓고 이제 또다시 서울 가서 살아야 되거든요.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도 변수다. 장특공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실거주에 나설 경우 임대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전세 가격 상승이나 월세 부담 확대를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인한테 집 살라 하니까 전세 세입자한테는 더 이것이 마이너스예요. 이게 집주인이 자기가 안 살면은 임대를 줘놓으면은 뭐 여러 가지 셋째 불필요하다면 뭐 골치 아프니까 가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뭐 한 달에 한 번 농가주택 와서 농사나 짓다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더 이게 집안 소득에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임대 놨던 집을 자기가 가서 차지하고 여기 농사 짓던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게다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제한돼 공제는 줄고 세율은 오르는 이중 부담이 발생한다. 뭐 다주택자야 할 수 없지만 1가구 2주택자를 죽이자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국가의 주택 정책이란 건 집 없는 사람이 1가구 1주택 가지는 것이 목표를 돼야 되는데 1가구 2주택자도 줄이자는 것이 뭐예요 이건. 근시안적인 태도죠 이게. 보유세 개편 역시 관심사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직접 인상할 경우 조세 저항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공정시장 가액 비율 조정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과세 표준 구간 세분화 등의 우회 과세 방식이 거론된다. 한편 취득세 등 거리세는 완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세제 기조가 보유세 강화, 거리세 인하로 요약되는 만큼 오래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나이 많은 노인네들 집을 뺏어서 갖다가 세금을 갖다가 거둬가겠다는 거예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등 집이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당연하지만 한 채 가지고 평생 오래 산 사람 것을 갖다가 그것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처럼 기촌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 다시 서울로 불러들이고 세입자 다 내보내라는 소리죠. 세입자 내보내고 거기서 살면 우리는 많은 소득이 줄어들고 더 어려워지겠죠. 여기서는 땅에다 뭘 많이 심으니까 풍요롭잖아요. 전부 먹거리를 전부 뭐 김장 담으면은 고추, 마늘, 뭐 양파 뭐 할 것 없이 배추 다 여기서 뽑아서 다 김장 담그지만 서울 가면 그거 전부 사야 되잖아요. 아주 경제 2026년도 6월 7일자 기사 똘똘한 한 채도 끝. 이제 똘똘한 한 채 죽이더니 이제 장기 보유한 집도 이 지선 이후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세제 오래 산 집 중심으로 재편되나 오래 산 집도 이제 보유를 많이 오래 하고 있는 사람 죽이겠다는 거죠.